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단 대국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8단 대국을 두려고 했는데 한 30분 동안 신청을 열심히 했는데 신청이 성공하지 않아서 1단 대국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상대가 적극적으로 3-3으로 이제 시작했네요. 그냥 편안하게 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잘 받아줘서 잘 받아주는 제가 좀 항상 좀 쉽게 두고 약점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두었는데 글쎄요. 오늘도 역시나 같은 식으로 둘지 아니면 좀 한 번은 발 빠르게 둘지 요즘 조금 고민입니다. 자, 어느 쪽 방향이 맞을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첫 번째 이제 방향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 세력을 쌓았죠. 그래서 이 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이쪽으로 벌릴 것인지 아니면 이 세력 쪽으로 상대의 도를 향하게 해서 공격에 나설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흙이 사실 갈라친 자리가 한 칸 이쪽이었어야 돼요. 한 칸 이쪽이어서 백이 이쪽으로 오게끔 해서 벌려가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좌우 균형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와야 되는 걸 좀 더 위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흙이 뭐 두 칸 혹은 눈목자로 두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좀 가까워요. 이 세력에게 좀 가깝다. 살짝 이건 미묘한 감각의 문제긴 한데 살짝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벌렸지만 제가 이 세력을 그냥 마냥 이쪽으로 몰아가면 얘네들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몰았으니 이쪽을 한 번은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흙도 뛰어나간다거나 하겠죠. 어떻게 두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향이 이쪽이다 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궁색한 행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디를 둘지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뭐 많은 자리가 있겠죠. 이쪽을 걸친다든지 여길 걸친다든지 갈라친다든지 아니면 여길 굳힌다든지 이런 다양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자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흙이 조금 모양이 움츠러들었으니까 조금 더 밀어붙여 보도록 하죠. 자, 단순하게 밀면 흙이 젖히고 백이 젖힐 때 흙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흙이 조금 안형이 갖춰지겠죠. 그래서 밀고 젖히지 않고 그냥 날일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와서 끊기는 약점은 있지만 나와서 끊긴다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고 막아서 흙이 한 점을 잡으면 제가 바깥쪽에서 그냥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막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날일자 행마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일자 행마 아니면 뭐 한 칸 행마, 두 칸 행마를 할 때는 상대가 뭐 나와 끊는다든지 하는 반격이 가능한가
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흑이 왜 백 안 굳혔어? 라고 하면서 들어왔네요. 어떻게 될까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손쉽게 맞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겠죠? 당연히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겁니다. 사실 이 수는 이제는 제 영상 좀 자주 보신 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은 중앙으로 한 칸 뛰세요, 뛰세요, 뛰세요 얘기 엄청 많이 했었죠. 못 맞추시면 안 됩니다. 중앙이 한 칸 띄어지면서 봉쇄가 되는 듯한 모양을 갖췄죠. 봉쇄가 돼서 흙은 이제 봉쇄가 되고 나니 이 돌이 살아야 하네 하면서 밑으로 붙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막아주고 빠지겠죠. 제 약점을 보강해 줍니다. 이렇게 보강하고 나니까 이 흙돌이 조금 엄한 곳에 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침입한 수가 조금 이상했다. 그 침입한 수를 막 억지로 응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이 한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100이라면 생각이 끝나셨을까요? 자, 뭐 여기서 입구자로 두건 날일자로 두건 이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점을 제압하는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협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흑이 귀를 붙여왔어요. 귀를 붙여온 이유는 이제 아래쪽에서 혹은 귀에서 이제 살겠다는 이야기죠. 뭐 이럴 때 뭐 젖히거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빠져줍니다. 가만히 빠져주고 나면 흙이 뭐 젖혀 있는다든지 해서 살아야겠죠. 그러면 저는 협공을 통해서 변을 차지한 모습이고 흙은 귀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귀를 살려줘야죠. 자, 흙이 귀를 살긴 했는데 백은 협공을 통해서 이쪽을 얻었죠. 치받은 건 일단 대학수지만 지금 치받고 넘어갔어요. 물론 집으로 아주 작은 자리는 아닌데 지금은 사실 뭐 걸치거나 할 곳이 많잖아요. 이런 엄청나게 큰 곳들이 많은 상황에서 넘어간 건 굉장히 작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또 걸쳐 갔더니 협공을 했습니다. 이제 받아주면 백의 집이 너무 커질 게 두려워서 둔 수이긴 한데 이렇게 먼저 자꾸 상대가 먼저 이렇게 조금씩 급해지면 백으로서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해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백이라면 어딜 둘까 생각해 보시죠. 하나, 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조일게 하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끝나셨을까요? 뭐 이쪽을 둔다든지, 뭐 이쪽으로 다가온다든지, 뭐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럴 때는 자꾸 아래쪽 이제 위에서 눌러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머리를 꾹꾹꾹꾹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흙은 이제 살기 바빠요. 그러면 이거 며칠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쪽을 열심히 살아봤자 다른 쪽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보통은 흙이 그냥 한 칸을 띄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붙여왔네요. 그럼 일단 차단해 보도록 하죠. 끊는다는 이야기겠죠. 끊는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2단저 치셨네요. 끊어서 잡아도 되고 그냥 빠져도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둬도 좋을 때 제가 곤란하다고 얘기하죠. 그냥 끊어서 잡도록 할게요.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끊어서 잡건 아니면 이 축이 안 돼요. 이 축이 안 됩니다. 치고 단수를 쳐서 축이 돼야 되는데 온통 백천지죠. 그래서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둔 바둑 모두 살펴보면 저는 항상 제가 유리한 곳에서 싸워요. 항상. 자, 한번 바둑 이게 돌아보시면 언제나 저는 제가 유리한 곳에서 싸웁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항상 불리한 곳에서 자꾸 수를 내려고 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고, 내가 바둑을 둘 때 내가 유리한 곳에서 싸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금 이건 축이 안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안 되죠. 이렇게 축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죠? 축인가요? 너무 태연하게 단수를 치셔서 순간 잠깐 당황했어요. 이렇게 축이 안 되는 곳에서 열심히 전투를 해봤자 뭐, 그러니까 주변이 자기 세력이어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있어야 쟤 좀 못 두들겨 패자 뭐 이럴 텐데, 지금은 온통 적이에요. 적들 뿐이에요. 한 명 자기 편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친구를 지금 믿고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축이 안 되니 이 전투는 흙이 폭망했죠. 아주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를 잡긴 했는데 뭐 가볍게 한 점 끊어서 잡아 먹어주면, 과연 여기를 들어온 시점부터 흙이 뭘 한 건지, 일단 다 죽었죠. 아래쪽은 다 죽고 위쪽은 곤마죠. 세력이 아니라 곤마예요. 곤마. 여기서 아주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 집이 날 수 있으니까 들여다봐주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사실 기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제 1단 정도 기력이신 분들은 그냥 길이에 맞게 나의 길을 가면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자리에서도 어디 둘까요? 자, 얘기하죠. 상대의 날일자, 저의 날일자. 저는 항상 바둑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만 둡니다. 제가 아주 줄곧 얘기하는 뭐 한 칸 띵, 뭐 그런 거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대가 약해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 상대가 강하던 약하던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기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하게 이쪽 돌과 이쪽 돌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있죠.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불안해요. 그쵸? 지키죠. 네, 불안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씩 들여다봐주고 지나가는 길에 하나씩 들여다봐서 흙이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 있겠죠? 있고 나면 다음 수를 어디 둘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셋, 내가 100이라면 다섯, 어딜 둘까? 여섯, 이것도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왜 당연히 맞춰야 하느냐? 제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얘기했던 그런 똑같아요. 셋, 또 날일자. 다섯, 상대가 날일자 갈 수 있고 나도 날일자 갈 수 있는 곳을 날일자를 가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똑같은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제가 2번, 3번, 4번 여러 번 얘기한 상황이 다섯,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 복귀를 하면 그렇게 안 두시죠? 그렇게 안 두십니다. 자, 또 연결이 될랑말랑하죠. 이쪽에 연결을 자꾸 요하고 있죠. 하나, 그러면 연결하지 못하게 뭐 요거 그냥 하나는 찔러 놓은 거고 막으면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서 이쪽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죠. 뭐죠? 끊어왔네요. 일단 이런 거는 선수니까 빨리빨리 해두고 하나, 뭐 이거 너무 아프지 않나요? 일단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나요?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는 요석이죠. 버릴 수가 없을 텐데 역시나 살렸습니다. 뭐 단수를 하나 쳐둘게요. 자, 이 흙이 끊어갔잖아요. 이럴 때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흙은 여기 있는 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투는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둬도 됩니다. 자, 바로 뚫고 나가버리죠. 뿡 하고 뚫고 나가버리죠. 저는 애초에 이 돌과 여기에 돌이 연결되는 걸 방해한다고 했죠. 완벽하게 방해가 됐죠. 완벽하게 뚫렸잖아요. 이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꿰뚫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꿰뚫는 모양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쪽이 만약에 살아있다? 그러면 꿰뚫어도 의미가 없죠. 그냥 다 받아주고 나면. 둘, 셋, 근데 지금은 다섯,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뚫려버렸어요. 이게 뚫리고 나면 일단 1번 흙이 살지도 의문입니다. 1번은 살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만약에 산다고 해도 만약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죠. 만약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데 머리를 맞게 되잖아요.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머리를 맞으면 이 바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안 맞는 게 중요하다. 머리를 맞으면 바둑이 안 돼요. 하나, 고민이네요. 이런 거 하나 하고 쳐줄까요? 나의 약점을 지키면서 이제 상대의 이제 끊음을 노리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집 모양도 없애고. 둘, 셋, 넷,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나의 약점들이 군데군데 보이니까 이어주도록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좀 더 강력하게 둘 수 있는데
강력하게 두기보다는 그냥 약점을 이제 지키는 식으로. 자, 이런 장면에서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뚫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막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두면은 흙이 죽었는데 넷, 그렇게 둘까요? 그냥 다섯, 여섯, 고민이네요. 일곱, 네, 그냥 그렇게 두죠. 여기 붙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두들겨서 봉쇄됐습니다. 여기가 봉쇄되고 나면은 일단 이쪽에서는 집이 날 수 없고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자, 여긴 다 막아주면 되겠죠. 뭐 끊어도 빠지고 나면 지금 여기 돌이 죽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으로 잡을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조금 바둑이 일찍 끝날 것 같네요. 넷, 다섯, 그러면 축으로 잡아서 이게 어려운 수읽기가 아니죠. 자, 어려운 수읽기였다면 묘수죠?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전혀 어려운 수읽기가 아닙니다. 둘, 셋, 이럴 때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분명히 이제 나와서 끊으실 거예요. 네, 맞죠? 일단 여기서 집이 안 나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흙은 한 집도 없어요. 한 집도 없다 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선 집이 없고 흙은 한 집도 없는 상황이니까 설령 이 두 점을 잡더라도 또 다른 한 집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 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아니고 이거 먹어도 어차피 못 살아 하면서 그냥 바깥쪽으로 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걸 빠져도 흙이 못 살아요. 못 살긴 못 사는데 이렇게 막 돌을 대마를 잡기 직전일 때 많이 당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살리셨다가 막 여기 이쪽에서 막 끊어가지고 막 정신없게 돼서 역전패 당하시는 경우 아주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전체 돌이 두 집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둘, 셋, 확인하고 파악하시는 게 여섯,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잡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시간이 아직은 15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절대 급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넷, 둘, 자, 이쪽을 붙여도 넷, 뭐 찌르거나 이쪽을 붙이면 다섯, 집이 안 나겠죠. 여덟, 자, 이럴 때 이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읽기를 하나 보냈죠. 물론 저는 이미 수읽기가 다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초읽기를 보내는 타이밍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금만 잘 두면 이긴다. 뭐 이런 거죠. 넷, 그래서 여섯, 바깥쪽을 그냥 봉쇄해 줍니다. 지금만 잘 두면 이길 때, 그 승부 첫 때 딱 생각해서 이겨내는 그게 이제 승부사입니다. 셋, 여기 붙이실 거예요, 아마. 다섯, 여섯, 일곱,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미리 생각해 뒀죠? 붙이면 여길 붙여도 되고 요렇게 들어가도 되고 마지막입니다. 튼튼하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옥집이죠. 여기도 옥집 단수치고 여길 찝어도 여기도 옥집이기 때문에 집이 안 나죠. 이미 제가 이 두 점을 버리기 전부터 넷, 생각했던 곳이죠. 여섯, 불 던지실 거예요. 여덟, 아홉,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점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왜냐? 흙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두 점을 잡아서는 대마가 못 살아 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 자, 그럼 깨끗하게 이런 거 하나씩 쳐주고 따게 된다면 어떻게 둘까요? 마지막입니다. 저의 유일한 약점을 지키겠죠. 셋, 흙도 알아요. 다섯, 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섯, 맞죠? 제가
좀 잘 맞추고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단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잘 맞춰서 기분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둘, 뭐 한 건지. 자, 뭐 여기다가 어차피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때려내도 됩니다. 다만 여기 끊고 빠지고 마지막입니다. 조금 정신 사납죠. 하나, 그래서 뭐 호구 칠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고 다섯, 여섯, 호구 칠게요. 여기가 이제 축으로 잡을 수 있죠. 사실 바로 축으로 잡았어도 됐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축으로 잡을 걸 그랬나요? 여섯, 일곱, 여덟, 땄지만 여기 축이죠. 축. 바로 축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깨끗하게 때려내 주면 됩니다. 이쪽의 백은 전체가 연결이 됐고 이쪽의 백도 거의 완성이죠. 한 5번 정도 흙이 둬야 하나, 5번 둬도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셋, 넷, 그러면 이 돌은 자연사 있겠죠. 여덟, 그래서 어떻게든 수를 내려고 뭐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하지만 수가 안 나죠. 이런 거 미리미리 그냥 다 확인해 두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 상대가 생각할 때도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으면은 끊는 게 있고 이으면 잡으면 되니까 수가 안 나겠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축이죠. 축은 다 축으로 잡습니다.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축을 모르시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마지막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진짜 바둑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실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바둑 초 기초 부분 뭐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뭐 제 영상에는 없겠지만 뭐 유튜브나 어디 가도 많이 쉽게 떠돌아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흙이 열심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를 내려고 하지만 다 미리미리 읽어뒀죠. 이것도 빠지는 게 정수지만 그냥 깨끗하게 때려낼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대분 같은 경우는 하나, 굉장히 감각이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섯,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은 것도 알고 수를 내지 않으면 진다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을 아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좀 마지막입니다. 아직 마음이 좀 급하세요. 둘, 셋,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두시면 훨씬 잘 두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덟, 네, 뭐 다 받아 아무 쪽으로나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요 기력대 그러니까 1단에서 그러니까 2단 분들도 그렇지만 1단 1급 2급 3급 요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이 급하게 두느냐 급하지 않게 두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한 2단 아니면 3단 분들부터는 확실히 좀 덜 급해요. 마지막입니다. 확실히 덜 급해요. 하나, 근데 둘, 이제 1단 1급 이런 분들은 너무 급하세요. 여섯, 일곱, 너무. 여덟, 아홉, 열. 네, 잘 두었습니다. 인사말 작별 잘 두었습니다 하고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뭐 여기는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수가 조금 이상해요. 요렇게 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좀 안성맞춤의 벌림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뭐 세 칸을 벌리고 뛰어들고 누른 다음에 입구자로 받아주고
붙이고 찝고 빠지고 밀면 한 칸 띄는 게 보통의 모양인데 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흙이 좀 두텁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이긴 보통이에요. 옛날 정석 같은 거죠. 흙이 근데 제가 볼 땐 좀 두터워요. 뭐 백은 귀도 활용하고 미는 것도 활용하긴 했는데 좀 두텁게 처리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라쳐야 한다. 이쪽으로 갈라친 건 이쪽이 좀 더 괜찮다. 이때 이 수가 이 바둑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시발점입니다. 이 수로는 그냥 한 칸을 띄는 겁니다. 그냥 한 칸을 띈다면 저도 아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받아주던지. 그리고 흙은 뭐 이렇게 굳히고 뭐 요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배기 기분 좋은 정도? 그냥 흙이 살짝 가까워져서 살짝 배기 기분 좋은 정도. 뭐 그 정도. 뭐 이러고 이렇게 두면은. 근데 뭐 해봤자 개미 눈꽃만큼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이거는 흙이 기분 나빠요. 왜냐? 그냥 보통으로 치면은 여길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이걸 찌를 때 좀 응수가 없어요. 그냥 이어주자니 이거 너무 활용당했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가면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이렇게 봤자니 이거 들여다보면 모양이 너무 뭉쳤죠. 그래서 여기서 행마가 안 나와요. 흙이 여기서 행마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그냥 백이 밀어주면 뭔가 행마가 나오잖아요. 받아줘도 거의 살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행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거와 날일자의 큰 차이예요. 밀면은 흙이 거의 완생인데 날일자를 두면은 아직 완생의 느낌이 안 난다가 큰 차이입니다. 거의 반수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궁여지책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수가 다 급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내 돌이 좀 완전치가 않잖아요. 뭐 최소 이런 식으로 둬서 넘어가는 거라도 봐야지. 근데 굉장히 지금 이 한 수로 인해서 굉장히 두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뛰어나가고 나니까 여기 돌 썩었죠. 그리고 나서 가까이 왔는데 협공을 당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까이 다가온 수는 괜찮은 수예요. 왜냐면 지금 그냥 뭐 한 이 정도로 두면 그냥 다 집입니다. 이거 거의 집이에요. 그만큼 이 붙이고 당긴 수가 악수기 때문에 거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자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뭐 동기력대 혹은 본인보다 1단보다 좀 아래 기력대 분들은 막 이거 한 점 잡자고 막 이렇게 두실 분들 계세요. 그러면 잘 버린 거예요. 아주 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바둑 역전이에요. 바로 흙이 더 좋아집니다. 잘 버렸기 때문에. 다만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차라리 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이걸 잡지 않더라도 여기에 흙이 활용당하지 않게끔 그냥 귀라도 단단하게. 근데 이것도 좀 별로예요. 근데 협공을 오면은 이게 백이 이 넓은 곳을 차지하고 귀를 이제 흙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일종의 화점에서 걸치고 협공 정석하면은 귀 차지하고 협공한 사람이 변 차지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를 차지하긴 했는데 너무 좋죠. 이쪽이 그냥 하나가 된 느낌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진행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도 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자리를 가야 합니다. 다만 뭐 이런 거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러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호구 치면은 약간 사활적으로 기분 나빠요. 막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당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당하기 싫어서 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백이 아주 깨끗해졌고 큰 자리마저 오게 돼서는 이 세력을 활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흙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줘야 합니다. 적당히 뭐 입구자나 나릴자나 그러면 백이 뭐 이 정도로 자세를 잡으면 그냥 다시 큰 자리 가는 겁니다. 큰 자리, 큰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망한 걸 여기서 막 억지로 만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망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두다가 기회를 봐야 돼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갈고 닦아서 기회를 노리는 게.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좀 나중을 기약해야 합니다. 일단은 큰 자리를 먼저 빨리빨리 차지해 놔야 돼요. 근데 또 급하게 들어갔죠. 제가 이걸 두고 씌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띄고 뭐 입구자 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입구자 둬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만 둬도 되는데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둬도 되는데 입구자로 두고 뭐 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조금 확실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흙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적당히 됐다고 계산할게요. 제가 뭐 그냥 적당히 살았다고 할게요. 지금 뭐야 흙이 다 깨고 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자 스몰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쉽게 살 수는 없는 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해 가면 막 악수를 둬서 살아야 돼요. 막 이런데 붙여서 빠져서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 다가오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맞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차분하게 누르고 있다 보면 뭐 이런데 이제 굳혔다고 치죠. 뭐 이런 건 선수니까. 그럼 여기 막는 것도 선수죠. 젖혀 이으면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 사활도 지금 찝찝하죠. 근데 뭐 잡았다고 생각도 안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집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여기도 굉장히 몇 집 안 되겠죠. 여기도 그냥 이 선을 발발발발발 기은 집. 여기도 발발발발.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봐야 몇 집 안 돼요.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이거는 사활도 위험한 것 같긴 한데 뭐 적당히 살았다고 하죠. 네, 적당히 살았다고 하죠. 둘, 넷, 다섯 집. 자, 둘, 넷, 여섯, 여덟에 다섯이니까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32집까지는 봐주기 힘들지만 32 봐줄게요. 34, 36, 38, 41. 그러니까 이게 한 40집 정도예요. 거기다가 여기가 10집 봐줘서 50인데 100이 그냥 이런 데 하나 툭 갖다 놓으면 뭐 그냥 적당히 하나 갖다 놓죠. 뭐 이연절이 이거 한 80집 납니다. 뭐 들어와서 싸울 순 없겠죠. 일단 들어오면 뭐 다 죽겠죠. 그럼 뭐 또 깎아야 돼요. 뭐 적당히 뭐 어떻게 깎을까요? 사실 깎는 것도 굉장히 뭐한데 적당히 깎았다고 치죠. 그냥 많이 깎았다고 치죠. 뭐 많이 깎았다고 치죠. 많이 깎았다고 쳐서 이거 진짜 많이 깎았는데 이거 다 집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덟, 52, 54, 56, 58, 62, 64, 66, 68, 72, 74, 76, 78, 80. 제가 말했죠. 거의 80집이라고.
물론 이걸 깎으면서 흙이 나는 집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너무 큽니다, 집이. 그럼 또 퐁당 뛰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나의 집이 깨지는 게 무서워 하고서 아래쪽으로 받는다면 흙이 일단 뛰어나가는 자세가 좋고, 이 돌이 뛰어나가, 물론 이렇게 싸워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싸워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같은 방식이 좀 더 쉽다라는 거지. 이렇게 뛰어나가서 내 돌도 약해지면 막상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되긴 돼요. 이래도 어차피 흙이 곤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는 위에서 꾹꾹꾹꾹꾹꾹 누르다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괴롭혀 가는 거죠. 그냥 조그맣게 살아. 난 조그맣게는 언제든지 살려줄게. 뭐 요게 원래 제 스타일입니다. 대신에 크게 살려주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돌이 약해지지도 않을 거야.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 돌을 웬만하면 약하게 안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두는 겁니다. 이거 약간 자화자찬이라 조금 재수없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두는 겁니다. 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약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들어오게끔 해서 그 돌을 미생을 만들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이 이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조금 때를 쓴 건데, 이제 때를 쓴 게 좀 안 통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가볍게 이제 프로 대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죠? 박정환 대 판팅이 같은 바둑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이제 생각을 하고 두는지를 보겠습니다. 초반을 이렇게 뭐 서로 뭐 그냥 걸치고 뭐 이런 거는 뭐 작전이니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간단하죠. 두 칸 벌림. 흙은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발빠르게. 아주 발빠르게. 자, 보세요.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흙이 선택하는 방향. 큰 자리도 있지만 내가 실리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내 돌의 안위를 챙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 돌의 안위를 챙기는 수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딱 내 돌의 안위를 딱 챙기죠. 그래서 뭐 이거 뚫고 나왔는데 단수 치고 빠져, 머리 다 절대 머리 안 맞죠. 절대로.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선수 활용이고, 여기도 그냥 이쪽 이제 흙이 안위를 챙기고 머리를 맞지 않고 안위를 챙기고, 백은 이제 여기의 가치와 여기의 가치 중에 큰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를 선택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이라도, 물론 머리가 나와 있어서 좀 별거 없지만 여기는 거의 봉쇄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세력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막아서 두 점머리를 맞는 건, 이게 조금 실전적인 수법인데, 이거는 사실 AI 등장 때문에 나온 수법들인데, 이걸 어깨 짚고 만약에 이쪽으로 밀었다면 뭐 여기를 붙이거나 하는 수법을 두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밀면은 여기 그냥 바짝 막아서 이제 수익기로 나는 버틸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젖혀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고 뭐죠? 깜짝이야. 보통 이제 막 끊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끊는 싸움이 잘 안 돼요. 여길 끊으면 이어서 빠져야 되는데 여길 끊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두자니 이거는 뭐 너무 다집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끊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수를 한 방 맞긴 했지만 일단 집은 크니까 사실 여기서는 보통은 하나를 지켜주는 건데 이제 뭐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건데 이제 판팅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들여다봐 놓고 두 칸으로 벌린 겁니다. 여기는 그냥 적당히 막았다. 임시 방편으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여서 일종의 그냥 하나 활용하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 요런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나면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활용하자. 네, 그냥 가볍게 활용하고 뭐 여기를 끊는다든지 해서 더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벼운 활용을 이제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활용당하고 싶지 않아. 왜? 지금 집은 흙이 잔뜩 벌어놔서 집은 흙이 많은데 왜 내가 가볍게 활용을 당해줘야 돼? 난 지금 빨리 전투하고 싶어. 나는 지금 뭐 여기는 뭐 논해지만 실리든 많이 손해봤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두터움을 쌓았어. 두터움을 쌓았으니까 나는 전투를 하고 싶어 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그냥 가볍게 활용하자는 가볍게 활용하고 이제 판을 이제 운영해 가자 뭐 이런 건데 이제 판팅이 입장에서는 나 활용 안 당할 거야. 난 지금 전투를 해야 돼. 뭐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젖혀오고 백도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박정환 과단은 여기를 붙일 때부터 이미 이 입구자 수를 보고 있었겠죠. 빠져주면 넘어가서 이쪽을 빠지면 여기 끊기는 수가 있죠. 맛보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젖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여길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끊고 잡아서 살은 모양이죠. 빠져주고 이쪽을 하나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백은 요거를 빠지고 흑은 귀도 깨지지 않고 이쪽에 사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아줬죠. 사활이 왜 관련이 있냐면 뭐 흙이 딴 데를 두면 여기 빠지면은 이게 죽어요. 이렇게 붙여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길 막아 놓으면 여길 빠져도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뭐 이렇게 둬서 이건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이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실리를 내주긴 했지만 이쪽에도 다시 벽을 쌓았죠. 벽을 쌓고 이쪽에 선수를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는 실리는 졌지만 선수로 요철을 이제 두었기 때문에 벽도 쌓았고 괜찮다. 실리를 주고 선수를 뽑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교환인 거예요. 다만 박정환 구단은 이제 여기 정도 끊어서 깨면 된다라고 했더니 판팅이 구단이 가볍게 버려서 처리한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자리 중앙이 커 보이지만 절대 중앙 잘 안 두죠. 네. 무조건 귀나 변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이고 이제 귀를 크게 도려냈습니다. 요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산다면 여기를 나와서 얘네가 죽죠. 그렇다고 이거를 막고 이렇게 살아도 여기 두면은 먹여치는 수 때문에 죽습니다. 다음 박정환 구단이 애초에 이 수를 보고 그냥 여기를 파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좀 별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별거 없냐면
이쪽 돌이 약간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쪽 돌이 살짝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의 세력이 이제 살짝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고수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제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저는 이 수도 조금은 살짝 이상하지 않나 뭐 이 정도. 근데 이걸 두고 요거는 일종의 활용. 여길 밀었는데 그러니까 민수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했죠. 여기에 돌이 살짝 신경이 쓰인다. 에서 이제 보강을 한 수입니다. 보강을 한 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살짝 이상한 거 아니야? 살짝 느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게 다음 수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느낄 땐. 그래서 흑으로서는 지금 여기를 하나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그러니까 막아주면 그때 도도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좀 쉽게 백이 좋은 자리를 둔 느낌이라 최대한 쉽게 두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그냥 제 소감이었습니다. 여기를 당해서는 조금 기분 나쁘지 않나? 살짝 기분이 나쁜 느낌인데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길 들어와서 이제 이 이후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약한 돌을 보강하고 이제 귀 열심히 집 챙기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터움을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들어오면 전투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흑에서도 여기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로 뭐 둘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만만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타겟에 자신이 있던 건지 조금 그냥 제 느낌으로는 살짝 깊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박정환 구단이 둔수니까 사실 의심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살짝 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사실 이것도 근데 막 끊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막 끊어가는 게 무섭긴 하네요. 그렇다고 더 조금 두기에는 이거는 살짝 클 것 같고 그냥 뛰는 게 정수 이것도 근데 클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의미만 느끼시면 돼요. 역시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집을 많이 챙겼으니까 지금도 뭐 큰 자리 여기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큰 자리를 둘 수도 있는데 내 돌의 안위를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 돌의 안위를 챙긴다. 이런 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정상급 기사들도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수법들의 디테일함, 뭐 판단의 디테일함 이런 게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맥락은 같아요. 나의 돌의 안위를 살피고 귀나 변의 큰 자리를 가고 두터움을 쌓고 두터움을 쌓았으면 공격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 가치의 교환인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가볍게 이제 고수님들의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 고수님들의 대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두는지 살짝만 엿본 시간이었어요. 물론 제 말이 맞진 않아요. 다 그냥 마냥 고수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니까 그냥 추측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무슨 이런 대고수님들의 바둑을 설명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